재활치료 Q&A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꿈치에 흔히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재활전문센터장이신 이자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팔꿈치에도 뭐 병이 많이 생기나요? 그렇죠. 이제 어깨 내려와서 팔꿈치로. 팔꿈치인데요. 네. 네. 근데 별로 잘 다치는 경우가 흔하지는 그러니까 않잖아요. 사실은 어깨는 관절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다가 어디가 그렇죠. 삐걱하거나 네. 좀 찢어지거나 네.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자유도라고 하는데요. 이 범위 자체가 팔꿈치는 경첩처럼 구부렸다 네. 폈다 구부렸다 폈다와 이제 이 손을 돌리는 회전이 이 팔꿈치에서 모여서 그렇죠.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건 손목이지만 팔꿈치가 팔꿈치를 돌아가야. 잡고 만져보시면 손목 돌릴 때 근육이 울룩불룩 하시는 게 그러네요.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통증은 이제 팔꿈치에 오는데 문제 동작은 이제 손목을 돌리는 동작들에서 원인이 돼서 팔꿈치가 아픈 경우들이 좀 있으십니다. 네, 경첩처럼 관절이 돼 있군요. 네. 그래서 구부렸다 폈다. 네. 그 관절 범위만 주로 보게 되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근육이 이제 팔꿈치 바깥쪽 외상과라고 하는데요. 여기 바깥쪽에 근육이 이제 주로 손목을 위로 올리는 손등을 위로 올리는 근육이 여기에 모여 있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손등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 거기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리고 내상과라고 해서 반대쪽으로 몸 쪽에 이 부드러운 살 여기 보면 손목을 아래로 이렇게 저희 팔씨름 할 때 이 근육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꺾어 감으면 여기가 단단해진 걸 느끼실 텐데 이건 주로 손바닥 쪽으로 손을 구부릴 때 이제 근육이 힘이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인대 근육 뼈 이런 것들이 모여 있긴 합니다. 네. 저는 저희 아이가 팔이 빠지는데 그렇죠. 애들이 팔꿈치 팔이 이게 팔이 빠진 거더라고요. 어깨가 아니라 아래팔이 이제 뼈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우리 아래 다리도 뼈가 가운데 있는 뼈와 옆에 비골이라고 가는 뼈가 하나 있고 이제 우리 윗팔, 앞발도 이제 뼈가 두 개로 아래쪽은 뼈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뼈 하나로는 회전이 안 되니까 두 개로 젓가락 두 개를 이렇게 꼬는 것처럼 이렇게 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린 나이에는 이 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돌돌 감아놓은 붕대처럼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지면 이제 팔꿈치가 빠졌다 이렇게 들어서 애기들 이렇게 만세하고 공중에 들어주실 때 이렇게 팔 빠져서 많이들 저는 이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팔꿈치가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건데 어린 아이들은 팔꿈치 두 뼈 사이에 이제 인대가 빠져서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어깨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은 이제 그 근육들을 손목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많이 하거나 구부리는 동작을 많이 하셔서 이제 아프시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 엘보 얘기 많이 하잖아요. 테니스 엘보가 아까 이제 어려운 말로 외상과염인데요. 외 바깥쪽에 있는 상과가 이제 요 부위를 이르는 해부학적 용어거든요. 바깥 팔꿈치에 염증 생겼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테니스 칠 때 사실은 이제 포핸드 앞으로 치는 동작이 있고 백핸드가 있는데 백핸드가 아무래도 타이밍이 잘 안 맞으면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근육은 많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힘을 확 주니까 근육의 이 원인 부위였던 아까 왜 만져보셨던 팔꿈치 바깥쪽이 툭 찢어져서 아프시거나 이제 거기에 잔 손상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으로 치면 테니스 백핸드 할 때 좀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일을 하실 때 보면 가방을 들 때나 손등을 위로 하고 많이 드시지 사실은 이렇게는 잘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손등을 위로 하고 늘어뜨려 놨다가 위로 이제 들어 올리시는 자세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물건을 자꾸 많이 드신다든가 이러면 여기가 많이 아프신 경우들이 있으세요. 테니스 엘보가 외상과염이고 안쪽에도 문제 생기잖아요. 흔히 말하는 골퍼스 엘보라고 하는데 이게 빈도가 외상과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골퍼스 엘보, 그러니까 골프 선수는 안 생기는데 골프 못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휘두르시다가 잘못 땅을 치거나 이러시면서 많이 생기시는 게 이제 골퍼스 엘보라서 내상과염입니다. 그렇군요. 빈도로 보면 외상과염이 훨씬 많으시고요. 내상과염도 간간히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통증이 많이 아픈가요? 증상은 이제 이게 뭐가 신경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찌릿찌릿하고 모여있는 근육군들이 조금씩 손상을 입어서 잔 손상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가 누르면 찌릿해서 번지는 게 막 손까지 내려온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고 그 자체가 아프고 뭔가 물건을 들려고 할 때 혹은 반대 손으로 손등을 잡고 저항을 이렇게 주시면 여기가 팔꿈치가 뜨끔하고 아프다 이러면 이제 외상가염, 내상가염이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그 뼈 부위가 뜨끔뜨끔 아프지만 원인은 손목의 움직임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진단은요, 이제 MRI 찍으시는 경우도 있고, 초음파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만성적으로 조금씩 염증이 쌓이는 거다 보니까 초음파에서 거기에 혈류량이 증가했다든가, 네. 염증 소견이 좀 있다든가,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MRI 찍었을 때 많이 달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외상가염, 내상가염이 있거나, 자잘하게 근육이 찢어졌다가 상처가 회복돼서 흉터들이 섬유질로 있다. 이런 걸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는요. 사실은 옛날에는 자꾸 옛날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다 보니까 거기에도 스테로이드를 많이 놓으셨었는데 네. 저번에 제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놓으면 일시적으로는 그 조직들을 분해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인대나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버텨줘야 되는데 자꾸 손목을 쓰니까요 저희가 그렇죠. 뭔가 조작을 할 때는 근데 스테로이드를 놓고 손목을 막 쓰다 보면 더 이렇게 분해가 돼서 네. 찢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일시적 통증 해소에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스테로이드 놓는 거는 안 좋다. 안 좋아요. 가 이제 알려진 지가 한 10년 꽤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주 소량을 너무 아프다고 할 때 놓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나 거의 잘 안 놓으시거나 그렇고요. 네. 체외 충격파 시술 이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 잘 맞으면 도움이 되지만 또 잘 안 듣는 경우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도 그렇고 외상가염도 그렇지만 이게 반복된 동작으로 인해서 인대와 힘줄이 지쳐서 혹은 약해져서 생기는 거라서 네. 강화 운동 하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힘의 그 통증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일시적으로는 물론 진통소염제도 드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강화는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군요. 저번에도 밴드 말씀드렸지만 네. 요거는 또 밴드 나오는 회사들에서 보면 바를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운동회 달리기 할 때 쓰는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뭐라고 하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통. 바통 같이 생긴 바가 이제 고무 재질로 돼 있어서 이렇게 비틀 수 있게 돼 있는 재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비틀면서 사실 이게 걸레 짜면서 많이 또 생기세요. 손목도 그렇고 팔꿈치도. 대신에 어머님들도 많이 생기시네요. 그래서 그 자세를 약한 강도로 반복할 수 있는 그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손목 위로 올리는 걸 이제 그 밴드를 묶어서 자꾸 발로 밟아서 연습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그 고무로 된 발을 비트는 연습을 하시면서 그 아픈 부위가 살짝씩 자극되는 정도로 한 번에 10번씩 돌렸다가 2초 있다가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해보았을 땐 제일 효과가 있는 건 그 바 들였을 때 돌리는 네. 연습 자꾸 하시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나아서 돌아오시고 그렇습니다. 테니스나 골프 치실 때 네네. 올바른 자세로 네네. 하시는 거 그렇죠.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 이게 손목과 팔꿈치가 일렬로 돼서 치셔야 사실 힘도 제일 잘 들어가는데 네. 너무 꺾인 채로 이제 그 백핸드를 치시거나 너무 뒤로 젖혀진 채로 땅을 치시거나 이제 볼을 치시면 이제 여기가 무리가 가서 그렇죠. 생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바른 자세로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부상을 최소화할 그렇죠.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이 치료 계속 받고 있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 네네. 치료 이제 계속 받고 있으면 이제 증상이 계속되면 사실 수술적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잘 요즘은 안 건드리려고 하셔서요. 그렇죠. 네네. 계속 결국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받으시고. 되고 혹은 이제 증상이 계속되면 정밀 검사를 안 해보셨다면 알고 보면 근육의 파열이거나 수술 소견이 필요한 그러니까 그냥 외상과 염 정도로는 수술할 건 아니지만 외상과 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손상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치료를 운동까지 포함해서 받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제 MRI나 정밀 검사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외에 팔꿈치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네, 그 외에 이제 그 팔꿈치 뒤쪽에 저희가 뭐라고 하죠? 팔꿈치 뒤쪽에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상과염 근처에 보면 저희가 만졌을 때 찌릿하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척골신경이라고 해서 그 네.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래 엎드려서 누워 있거나 팔꿈치를 땅에 많이 대고 있거나 이런 네. 경우에 거기가 눌려가지고 손이 저리거나 이제 마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대나 근육 말고 팔꿈치를 지나가는 신경들, 특히나 가장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 팔꿈치 안쪽에 있는 신경이라서 네. 여기가 이제 뭐 어떤 작업을 하거나 부딪히거나 엎드려서 주무시거나 이럴 때 눌려서 오는 네.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수술적 치료를 하거나 혹은 뭐 거기는 주사를 맞아서 염증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탁자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네네. 갑자기 확 하면 뜨끔하면서 손까지 저리실 때 그 신경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심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